오늘도 혀를 파 드리려고 합니다. 뻥 뚫리게. 그래서 오늘은 세법에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은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고 심플한데 간단한데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나름의 노력을 먼저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법. 세법 하면 이미 듣는 순간 골이 흔들리죠. 제가 그러라고 골 때려 드리는 게 아니고, 골 때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요런 골 때림, 요걸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보시겠지만 그 취득세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취득세에 들어가면 이 주택, 특히 이제 돈 주고 거래 하는 거, 유상거래가 있죠. 유상거래. 이 유상거래 중에 특히 이제 그 모든 세법에서, 세목에서 특히 주택은 늘 그 우리 삶과 직접 다 있기 때문에 이 따로 떼서 별도의 어떤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 할 때하고 토지 할 때하고 이 주택은 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아우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데 이런 개념도 없는 분들이 놀랍게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건물과 이 부속 토지가 함께 있는 이 주택, 그리고 이 주택은 늘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공간 아닙니까? 주거 공간. 그래서 주택인데, 이 주택을 사고 팔 때, 특히 이 주택을 내 것으로 갖게 될 때, 취득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중과세, 남도 필요한 집을, 주택을 왜 너만 혼자 두 채, 세 채 갖느냐, 문제 있지 않냐, 세금을 좀 과하게, 중하게 때리겠다 해서 중과세라고 합니다. 이 주택 중과세와 관련해서 주택 수에 따라 이렇게 중과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시면 또 크게는 주택을 법인이, 또 심지어 법인이, 개인도 아니에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무슨 주택이 필요해, 그거는 일종의 투기 목적이다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가장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주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중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법인은 일단 따로 떼서, 일단 중과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제 뭐 앞에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이 되는 표준세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겁게 더 얹힌다 하는, 그 얹힐 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소위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덩이로 치면 돌덩이 몇 개를 더 얹힐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면 그 무거운 세금의 돌덩어리 몇 덩어리 얹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낯선 표현을 좀 그렇게 익숙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1,000분의 20이에요. 중과잖아요. 중과. 이중. 그래서 20%. 근데 이게 120%가 아니에요. 20%가. 죄송합니다. 방금 프로라고 해서. 1,000분의 20. 그러니까 2%. 100분율로 보면 2%. 1,000분율로 보면은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오락가락 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시험 볼 때 2%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00분의 2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자꾸 평소에 여러분이 오락가락 머릿속에서 자꾸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 볼 때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시간차가 꽤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1,000분의 20이니까 2%지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벌써 최소 몇 문제는 그것 때문에 놓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최소 한 번은 겪었다고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은 그 법인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이 중과 때릴 때는 표준세율은 일괄로 다 그냥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죽을 사자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000분의 40부터 시작합니다. 4%. 너 죽어라 기본에 깝니다. 그리고 중하게 무겁게 돌덩어리 몇 개씩 얹힙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접근하면 느낌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넌 2번 죽어라, 이렇게 2번 죽어라. 표준세율 4%에다가 4배 돌덩어리 4개를 얹혀요. 자, 돌덩어리 하나마다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라고 그랬죠. 4% 플러스 2%에 2%짜리 4개니까 어떻게 248 그래서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12%. 1000분으로 하면 1000분의 120. 예. 어떻습니까? 숫자가 사라지면서 그림이 나타나죠. 죽어라, 죽어라. 표준 4% 깔고 돌덩어리 몇 개? 4개. 그러면 4 플러스 2 곱하기 4에서 8 해서 12. 1000분율로 하면 120. 어떻습니까? 느낌적으로 다가오죠. 이거를 숫자를 백날 들여다보면 이게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흐름, 또 그 내용에 따른 생각의 흐름, 이 혀를 타고 피가 몸속에서 흐를 때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이게 이제 학습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인을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해 두고 개인으로 이제 넘어가면 개인은 더 복잡해지죠, 이제. 법인은 뭐 단 한 채만 취득을 해도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고요. 개인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 정도는 뭐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준세율.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에서 3% 사이에서 차등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2주택까지도 크게 중과 의지를 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2주택인데 말이죠. 이 2주택이 그냥 2주택이 아니고 좀 뭔가 집이 귀해서 비싼 지역. 그걸 되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해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은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는 집들이고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도 높고 그런 위험 소지를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주택인데 그 2주택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국가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중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과를. 그리고 3주택, 4주택까지 이제 나아가면서 4주택 이상은 뭐 거의 뭐 그놈이다. 다 죽일 놈들이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주택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조정 지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4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지역 바깥에 있어도 4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포함 여부 바뀌냐 아니냐 불문하고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주택부터는요 이 아까 법인에 준하는 정도의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 법인에 120, 천문에 120 나왔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표준 죽어라고 깔고 돌덩어리 4개 얹히고 그러면 120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 정리하고 법인 수준의 개인에게 법인 수준까지 묻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4주택, 조정 대상 지역까지 갈 필요 없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어도 4주택부터는 4주택이니까 죽어라고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 중과까지, 가장 무거운 중과까지 지금 2주택, 3주택, 4주택 이렇게 있었잖아요. 2주택이나 3주택까지는 방금 전에 4주택부터는 뭐 조정 대상 지역 아니냐 바뀌냐 따질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주택 남고 3주택 남아요. 아까 2주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놔주겠다.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조정 대상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너 돌덩어리 완전히 죽으라고는 말 못하고 돌덩어리 죽어라는 4개가 아니라 그냥 절반 정도 2개 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80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중과 여기 보시면 여기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표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런 것이 이제 요게 이제 2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때는 중과를 시작하는데 기본 40 깔고 중과 20에 돌덩어리 2개. 요 100분의 200. 이렇게 세법은요, 참 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법인데다가 그것도 세법이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넘어지는 거죠. 뭐,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느껴가면서 꾹꾹 눌러서 느껴가면서, 큰 흐름이 이런 거구나. 어떤 숨겨진 취지가 보인다. 그때 비로소 이제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꾹꾹 눌러가면서 그 취지를, 감추어진 취지를 끌어내서 찾아내는 그 일은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해서 찾아내면 그걸 여러분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이제 시간을 다른 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주택에서 중간은 조정 대상 지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다. 그때는, 풀로, 죽어라고 4덩어리 던지는 게 아니라 2덩어리만. 그래서 4 플러스 2 곱하기 2 해서 4 플러스 4 하면 얼마 나와요? 80. 그래서 이 80 나오는 겁니다. 80. 예. 예. 숫자가 이제 좀 다가오죠. 느낌 있게 다가오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주택만 남았죠. 3주택. 예, 3주택. 자, 2주택은 중과가 조정 대상 지역 안으로 들어올 때 한다고 그랬어요. 4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밖에 있어도 벌써 중과 한다고 그랬어요. 4주택부터는 돌덩어리 4개 죽어라고 던진다고 그랬어요. 2주택은 그냥 2개만 던진다고 했어요. 자, 이제 3주택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3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3에서 하나를 감해줘요. 그러니까 2주택 중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너 3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니까 그냥 3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1 빼서 2주택으로 간주해 줄게. 그러면 2주택은 돌덩어리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 예. 그래서 이 3주택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그냥 2주택으로 취급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0으로 이렇게 동일해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3주택인데 안에 있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 그러면 3주택이지만 플러스 1을 해서 거의 4주택으로 간주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2주택 따로, 4주택 따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3주택은 2로 가거나 4로 가거나. 2로 가면 돌덩이 2개, 4로 가면 돌덩이 4개. 어떻습니까? 이것 그냥 들여다보고 이거 언제 어떻게 외우나 틀림없이 이러셨죠. 또 최소 한 번, 많게는 2번, 3번 지금 실패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이 표는 부담스럽고
낯설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는 순간 나 이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근해. 이럴 수 있다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방법,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으로 이걸 정리해 두시면 그 누구 앞에서도 너무나 간결 심플, 청량감 있게 설명 전달해 줄 수 있다. 심지어 그냥 쩔쩔매면서 시험 보면서 그렇게 딸려가듯이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당당하게 이렇게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 자, 법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택. 우리에게 필수인 주택이니까 중과가 필요하다. 중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법인이 구하면 돌덩이 4개. 돌덩이 하나당 얼마예요? 20. 자, 개인으로 오면 2주택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다. 그때는 2주택이니까 돌덩이 2개. 여기 200 있네, 200. 돌덩이 하나당 얼마라고요? 20. 자, 4주택 아니고 바뀌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돌덩이 4개를 던져버립니다. 돌덩이 하나당 얼마? 20. 자, 3주택만 따로 따지면 됩니다. 3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그냥 2주택처럼 취급해서 돌덩이 2개만. 그런데 3주택인데 조정지역 안에 있어. 그럼 좀 무겁게 때려야 되겠죠. 어느 수준으로? 4개 수준으로. 4주택 수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이런 설명 아마도 그동안 듣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꽤 긴 시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제게 듣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